자, 연력학의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 0법칙이 있어. 근데 웃긴 건 0법칙이라고 하지 않아. 제일 먼저 1법칙부터 얘기해. 그래서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 그 다음 3법칙이 절대 영도의 법칙. 그리고 이제 4법칙이라고 하고 0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발견된 건데. 4법칙 안 하고 0법칙이라는 것이 왜 하냐면 얘네들이 연력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 개념이더라는 거야. 베이스가 되는. 그래서 0법칙이라고 해요. 0법칙은 간단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서로 접촉이 된다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이 두 물체 사이에는 두 물체 사이에 열적 평형이 생기고 그 열적 평형이 되면서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된다. 자, 우리는 그것을 0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0법칙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 연력학의 열이라는 것을 다룰 겁니다. 열. 그래서 우리가 열은 이제 크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자, 열의 표현 방법은 열량이라는 것이 있고 열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열 에너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야?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렇게 열기관으로 표현할 것이고 열량은 바로 그 열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열량이야. 그래서 단위가 좀 달라. 자, 얘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 이때 열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변환할 때 자, 1칼로리가 4.2 줄이라는 자, 열의 일당량에서 줄의 실험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의 실험이 나오기 전에는 열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열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는 관계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더니 그 일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일을 돌리는, 예를 들어서 전동기를 돌렸어. 그럼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아, 운동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전환이 됐으니까 열은 에너지구나. 주울의 실험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량하고 열 에너지는 다르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량과 관련된 공식은 Q는 Cm 델타 T. 그래서 열량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제, 자, 이렇게 되고, 그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온도의 개념을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온도. 온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척도가 돼요. 자, 뭐냐면, 어떤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온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활발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여러 현상이 나오겠지만 뭐 부피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 그래서 자, 우리가 온도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거고, 온도의 두 번째 척도는 온도는 바로 그 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자, 동일한 물질에서는 자, 우리가 30도씨 물과 100도씨 물이 있어. 그럼 30도씨 물에 해당하는 열의 에너지가 있을 거고 100도씨에 해당하는 열의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열 에너지는 100도씨의 물이 30도씨 물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물체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아,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크기가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 이동한다라는 거.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온도라는 것을 정의를 좀 하나 더 내려야 돼.
온도의 뜻은 요거고, 우리가 온도는 크게 세 가지 온도 있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자, 섭씨 온도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온도니까, 섭씨 온도라는 건 자, 물의 녹는 점, 멜팅 포인트를 0도씨로, 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100도씨로. 그러면 0도씨에 해당하는 물의 열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치? 자, 100도씨에 해당하는 물의 열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의 크기를 사이좋게 100등분을 하는 거죠. 100등분 했을 때 요 한 등분의 크기를 바로 1도씨. 그래서 이 100도씨 열량과 0도씨 열량의 차이값, 그 차이가 나는 열 에너지, 열량의 크기를 100등분 했을 때 바로 그 한 등분이 1도씨. 그래서 1도씨에 해당하는 열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나온 것이 뭐야?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의 1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 또는 4.2줄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온도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섭씨 온도지만, 자, 우리는 이제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라는 걸 사용한다. 켈빈 온도. 자, 절대 온도. 왜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는 절대 온도로 표현할 거야. 물론 섭씨 온도로 문제가 나오겠지만, 계산을 만약 해야 된다면 절대 온도로 바꿔놓고 계산해 줘야 돼. 자, 절대 온도는 어떤 온도냐?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 이 온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얼마? 마이너스 273.15도씨. 저기 이제 0.15인데, 우리는 이제 계산 편의상 0.15를 날려서 이제 표시할 거야. 그럼 얘가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라면, 이 온도를 우리가 0도라고 놓자. 0도 켈빈 온도. 그래서 얘를 절대 0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절대 0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이제 섭씨 온도인데 우리는 절대 온도 바꿔줘야 되거든. 다행히 1도씨라는 이 섭씨 온도의 이 1이라는 스케일과, 자, 스케일이 뭔지 알지?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양을 표현할 때 있잖아. 크기가 있고 그 크기에 해당하는 단위가 있어. 그래서 요 단위를 유니트라고 얘기하고 요 크기를 스케일이라고 해. 스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도씨면은 요 10이 스케일이고요. 도씨가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스케일의 크기는 1도씨나 1도 켈빈 온도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3을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73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된다.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온도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 온도의 개념을 이렇게 쫙 잡았어. 자, 그런데 말이야.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 절대 용도, 마이너스 273도씨는 어떤 온도냐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인력이 약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커진다고 그랬어.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의 운동이 줄어들겠지. 이 0도 K에서 바로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야. 이 절대 용도에서. 그럼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입자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입자의 속도가, 확산 속도가 0이 되는 온도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자, 엔트로피의 뜻이 뭐야? 무질소도야. 무질세지는 거야. 자, 무질세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입자 수가 많아지고 퍼져나가는 거고, 그치?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입자의 속도가 0이니까 입자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은 자, 무질소도가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맞지? 자, 그리고 이 절대 용도는 또 어떤 온도냐?
바로 이상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 기체라는 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 건 실제 기체의 부피는 0이 될 수가 없거든. 자신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크기가 존재하니까 이 온도는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지 실제에서는 이 온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낮은 온도는 이렇게 0.15잖아. 자, 실제 마이너스 273.12도씨까지는 낮췄어.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온도로 낮추는 건 아직 못해. 이 온도는 완전 도달할 수가 없죠.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온도라는 것이 바로 요거 우리는 이제 무슨 온도 쓸 거다? 절대 온도를 사용할 거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연력학의 법칙에서 사용하는 거는 자, 기체를 사용할 건데 자, 이상 기체를 사용할 거야. 알겠니? 자, 이거는 앞에서 잠깐 일 부분할 때 설명해 줬지, 이상 기체. 그래서 이상 기체라는 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체.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로운 직선 운동하고, 자,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이상 기체끼리 가까이 있을 때 서로 끌려가거나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 기체 간에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상 기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온도와 압력에서 무조건 얘네들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이상 기체는 벽면과 충돌하잖아요. 자,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 충격량 할 때 있잖아. 운동량과 충격량 할 때 물체들이 충돌하잖아. 그치? 자, 물체들이 충돌하는 그 순간 이때 충돌 전과 후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 탄성 충돌한다는 얘기는 충돌 전이든 어떤 경우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하잖아.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러면 이 이상기체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 이거 평균이야. 자, 요 이제 유닛 좀 잘 잡아야 돼. 자, 이것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고,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인데, 자, 요 K는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알겠지? 상수. 자, 물투에서 P분의 NRT 나오지? 그치? 물투에서 안 나와? 아니, 물투에도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거 유도하는 거 막 나올 거야. 자, 화투에서는 이건 유도, 그냥 P분의 NRT 가지고서 어떤 상태 변화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문제 풀고, 물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그리고 2분의 1 mv 평균 속도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평균이라는 의미를 잘 봐야 된다. 평균. 우리가 우리가 한 반에 뭐 예를 들어서 30명이야. 아, 근데 물은 모의고사가 반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40점이 돼. 그러면 50점도 있고 뭐 20점도 있고 10점도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반평균이 40이라는 얘기는 그 30명 한 명당 평균적으로 40점을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이건 어떤 거냐? 바로 이상 기체의 한 개 분자당 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치? 왜 내가 이걸 강조할까? 바로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요걸 가지고 계산할 거거든. 내부 에너지. 그러면 한 개 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m이라는 것은 바로 이상기체 한 개 분자의 질량입니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V바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평균 속도가 바로 우리는 기체의 확산 속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고, 자,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러면 뭐냐? 내가 어떤 열 기간 안에 N개의 이상 기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이상 기체가 가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전체 운동 에너지는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바로 분자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2분의 3 K, N, T가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 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도 켈빈 온도인데 내가 열을 가해가지고서 얘가 200 켈빈 온도가 됐어.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2분의 3 KN 곱하기 100 켈빈 온도가 돼요. 이것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는 거야.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T가 커지니까 전체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열기관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 이상기체 뭐가 된다?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자,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라는 것을 정리를 했잖아. 그치? 이게 바로 이상기체.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지울게. 자, 빠르게 가자. 압력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것이 자, 기체의 압력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압력으로 바꿔버리면 자, 요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밖에서 자, 외부의 압력이 작용할 거예요. 자, 안에서는 요 기체, 이상기체 압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압력이 같아지면 양쪽의 면적의 요 피스톤, 단위 면적의 작용 힘이 같으니까 요 피스톤은 움직여, 안 움직여? 피스톤은 그대로 요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자, 이때 요 안에 공간의 부피가 누구의 부피다? 공간의 부피가 누구의 부피다? 기체의 부피다. 알겠지? 왜? 이상기체, 기체 하나 자체는 자신의 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그 안에 이상기체, 기체 부피를 우리는 뭘로 판단할 거야? 바로 요걸로 판단할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요걸로 판단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공간의 부피가 바로 기체 부피가 돼요. 즉 용기의 부피가 기체 부피가 돼요. 알겠지? 그러면 압력이 요거잖아. W는 FS예요. 그 요 S가 요 피스톤까지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단면적을 우리가 A로 놓는다면 A 곱하기 S가 뭐가 돼요? 부피가 되겠지? 그래서 자, 요게 되니까 얘를 P를 PA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W는 어떻게 돼요? PAS가 됩니다. 맞니? 자, AS 뭐야?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AS가 부피잖아.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자, 이 W가 바로 뭐야? 기체가 한 일은
기체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W는 뭐가 돼요? PV, 기체 압력 곱하기 기체 부피고요.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는 길이의 변화가 생기잖아. 요 S의 변화가 생기고, 그럼 S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야? 부피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결국은 한 일은 기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W는 P 델타 V. 자, 최종식은 이렇게 나올 것 알겠지? 자, 그럼 있잖아. 우리가 일을 한다는 주체는 누가 힘을 가해서 밀어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일의 주체가 누구냐? 힘을 가한 주체가 바로 일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힘을 가한 거예요? 더? 기체예요? 외부예요? 그렇지. 그래서 델타 V가 0보다 크면 이때는 뭐야? W가 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누가 힘을 가해서 누른 거야? 그렇지. 외부가 한 거지. 그래서 델타 V가 0보다 작아지면 아, 이건 기체가 한 일이 아니라 외부가 한 일이다. 맞지? 그리고 외부가 한 일이고 이걸 또 뭘로 표현해? 기체가 받은 일이다. 맞지? 기체가 일을 받았다고 표현해. 그래서 W 외부는 기체가 받은 일, W 기체는 기체가 한 일. 그래서 부피 변화 가지고서 우리는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거 설명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제 좀 씩 하나 좀 끄집어낼 거야. 자, 이상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만약 이 기체 간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으면 그 인력, 반발력 때문에 부피가 막 변하겠지. 그치? 근데 이상기체는 그 이상기체는 인력, 반발력이 없으니까 그 입자 간의 인력, 반발력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로지 영향을 주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압력과 온도와 자, N이 뭐니? 몰수. 너 2학년 때 화원 했었나? 오케이 됐다. 나 화원 안 한 줄 알고. 순간 이거 하면서 몰수하면서 순간 화원 안 했으면 어떡하지? 화원했구나. 자, 이거. 그러면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관계예요. 자, 이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자, 부피하고 절대 온도는 비례관계. 자, 샤들의 법칙이 되고. 자,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상기체 부피에는 몰수, 온도, 압력이 영향을 받아요. 자, 얘네들을 묶어서 가버리자. 그러면은 압력분의 NT. 자, 그래서 PV는 NT에 비례합니다. 자, 이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요 비례식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 상항등식으로 바꾸잔 말이야. 그래서 PV는 nRT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돼. PV는 nRT. 우린 이 식을 뭐로 한다? 기체의 상태 방정식. 또는 이상기체 방정식. 그래서 나중에 연력학에서는 자, P분의 nRT를 딱 놓고 얘는 이상기체잖아. 그럼 이제 실제 기체에서는 어떻게 변할 거냐? 그치?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인력의 영향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인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이상기체 부피보다 어떻게 좀 더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또 실제 기체는 뭐야? 자신의 크기를, 부피를 갖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부피 때문에 이상기체 부피보다 조금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압력에서 또는 부피에서 인력과 자신의 크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실제 기체에 적용하는 식들을 막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식이 있어요.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그래서 뭐 네를리 꽝식, 뭐 비리얼 방정식,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개에서 이거는 대학 가서 일반학이나 물리학에서 배우면 돼. 알겠지? 자, 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또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자, 그 문제. 우리 기체 상수 R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NT분의 PV야. 자, 이건 그냥 참고만 해. 화원에서 배웠잖아요. 0도씨는 절대 온도는 몇 개야? 얼마 켈빈? 273 켈빈. 1기압에서 1몰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가 돼. 그럼 요가 계산하면 0.082 atm 리터 퍼 몰 K라는 자, 상태 방정식에서 기체 상수 R, 이걸 이제 기체 상수라고 하지. 요 R 값을 이제 계산할 거야, 이제. 자, 이건데, 자, 우리 연력학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에서는 수능 대비는 그냥 PV는 nRT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등온 과정이야. 자, 몰수는 일정해요. 그럼 P분 nRT 써. 몰수가 일정해. 온도 일정해. 그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등압 과정이야. 자, 몰수는 일정하고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넣어줬을 때야. 그럼 PV는 nRT. 그럼 어떻게 돼? 몰수 일정에 압력 일정에 그 부피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 온도의 변화. 비례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적 과정입니다. 자, 몰수가 일정하대요. 그럼 P분 nRT 써. 몰수 일정에 등적은 부피가 일정해. 그럼 압력이 변하면 그것은 누구의 변화다? 온도의 변화가 되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력학 과정에서 그렇잖아. 온도 아니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막 그래프 여러 개 나온다 막 화살표 막 주어지잖아. 그때 조건들을 P분 nRT 이용해서 찾으란 말이야. 찾으란 말이야. 이게 돼야지 우리 그 연력학 문제에서 그래프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P분 nRT가 중요한 거야. 자,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찾을 거야. 뭐와 뭐는 비례 관계, 뭐와 뭐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얘가 변했어. 아, 그럼 얘도 같이 이렇게 변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단열 과정이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그래프에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기본은 P분 nRT를 놓고 조건을 찾아주는 녀석.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P분 nRT 이제, 상태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 연력학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그래프가 바로 압력과 부피 그래프입니다. 그치? 자, 우리 이제 그 연력학에서 이 일은 기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 P 델타 V 얘는 0보다 자, 그러니까 플러스 값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체가 받은 일, 외부가 한 일은 자, P 델타 V에서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가 딱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의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늘어나면 얘는 기체가 한 일. 자, 이렇게 되면 뭐야? 기체가 받은 일. 그치? 그래서 요 면적이 어쨌든 간에 1이야. 그래서 플러스 면적이면, 자, 이렇게 가는 면적이면 기체가 한 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변해서 이만큼 줄어든 면적이면 기체가 받은 일, 외부가 한 일이야. 그런데 잘 봐라. 자, PV는 nRT 놓을게요. 몰수 일정하죠? 압력 일정하지? 그러면
V2에서 V1으로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가 올라갔구나. 알겠지? 온도가 올라갔구나.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어떤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 외부에서 가열을 했구나. 외부에서 가열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 요 개에다가 Q라는 열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네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피분 에너지 이용해서. 이제 자, 그다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압력도 변하네요. 부피도 변해. 자,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자, PV는 NRT를 딱 쓰면은 자, 여기에서 P1, V1하고 봐야 돼요. 숫자를 봐야 돼. P1, V1과 자, P2, V2가 같다면 자, 이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알겠지? 자, 이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P1, V1과 P2, V2가 같다면 자, 요 PV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반비례 관계란 얘기는 얘 같고 얘 같은 거니까 얘는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면은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W는 기책 한 일이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들을 찾아서 피분 NRT 이용해서 얘가 어떤 과정이다. 이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해줘야 돼. 만약 이게 이제 여기가 반비례 그래프인데 어떤 실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만약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요 PV하고 요 PV는 같은 건데 요 PV가 작지. 압력이 커지는데 PV 값이 얘가 작아졌어.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거야. 그럼 얘는 온도가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돼? 외부로 열량이 나가거나 나갔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줘야 돼. 그래서 항상 연력학 문제 할 때는 피분 NRT 많이 이용해야 된다. 많이 이용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 내가 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갔어.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이 면적이 여기까지 가서 한 일이야. 그런데 얘가 다시 여기에서 또 되돌아가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일은 요만큼이야. 그러면 전체 요 일에서 요 일을 빼주면 남는 얘가 바로 자, 이것이 우리는 순일이라고 그래요. 순일. 알지? 자, 그러면 처음 상태에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네? 근데 얘는 말이야,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가기만 하지. 되돌아오진 않는단 말이야. 얘도 처음 상태에 여기까지 가기만 하지. 되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즉,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이 둘은 무슨 과정이다? 비가역 과정이다. 그러면 얘는 처음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그럼 얘는 가역 과정이고요. 이 가역 과정이 열 기관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순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사이클링을 갖는 거야. 순환. 알지? 그래서 압력과 부피 그래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순환의 형태면 얘는 가역 과정이구나. 가역 과정이구나. 그러면은 위쪽의 면적과 아래쪽 면적의 차이인 요 가운데 면적이 바로 그 기관이 했던 순수한 순일. 그러니까 순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net라고 그래. net.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보면 알짜지, 알짜 힘.
그 알짜 1이 알짜 1.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순. 혹시 그 기억나? 순광합성량? 총광합성량 빼기 호흡량이 순광합성량.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거야. 넷. 그래서 넷워크라고 그래. 그래서 W, 넷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맞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에서 E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E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 방정식까지 확인했으면, 자, 이제 내부의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와. 연력학을 대학 가서 배우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할 겁니다. 자, 어떤 열기관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열기관 안에, 자, 요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때 온도가 우리가 T고요. 자, N개의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이상기체니까 기체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뭐냐면은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니까 얘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뭘 가져?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EP 플러스 EK거든. 그럼 얘는 T에 대한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요 EK는 2분의 1 mv 바라는 제곱이라는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EP는 뭐냐?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야. 자, 포텐셜 에너지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떠올리면 되지. 뭐가 있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중력과 탄성력이라는 건 모두 다 F의 힘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이상기체 정의할 때 이상기체는 분자 간에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잠재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자, 탄성체에서 탄성력에 의해서 잠재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거는 중력과 탄성력이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예요. 그치? 그런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에 힘이 없어요. 자, 분자 간에 힘이 없고 얘도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지구하고 이상기체 간에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상기체는 상호 간에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포텐셜 에너지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 U는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돼요. 그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란 얘기는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에 주면 되겠지. 자, 근데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자, 요거고요.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2분의 3 KT라고 그랬지. 그래서 2분의 3 KT에다가 분자수를 곱하니까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KNT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얘가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 KN 델타 T가 됩니다.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거야. 자, 요거 기억해 놓고 정확하게 가자. 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내부 에너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하면서 이거 P분 nRT 유도하는 거. 자, 식이 나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 대한 기본 베이스 개념이야.